나 김순분. 수원지법 민사 5개에서 30년 일했어. 엄마 뭐 적어? 일기. 영원이었습니다. 감정이 앞서시는 것 같습니다. 서류가 다 있어요. 치매 환자의 글씨가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버스 종점에서 새 정거장. 이미경은 복도를 걸으면서 오늘도 락스 냄새를 맡았습니다. 처음 왔을 때는 그 냄새가 며칠을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지금은 203호 문 앞에 서서야 맡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문을 두드리지 않고 열었습니다. 치매 환자에게 노크는 의미 없는 일이었습니다. 엄마가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릎 위에 작은 노트를 펼쳐두고 볼펜으로 뭔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종이 위로 자국이 패이도록 눌러 쓰고 있었습니다. 노트가 닫혔습니다. 손이 떨리는 74세 손치고는 너무 빨랐습니다. 엄마, 뭐 적어? 엄마가 볼펜을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일기. 그게 끝이었습니다. 이미경은 가져온 반찬통을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된장찌개, 멸치볶음, 깻잎장아찌. 요즘은 좀 어때요? 뭐가? 몸이요. 괜찮아. 원래 말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양원에 온 뒤로는 더 짧아졌습니다. 화장실을 갔다가 돌아왔을 때에는 노트가 없었습니다. 탁자 위에도 창가에도 엄마는 이불 위에 두 손을 올려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뭔가를 쥐고 있던 손이 지금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흰 유니폼의 간호사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어머, 보호자분 오셨어요? 이미경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요즘 많이 좋아지셨어요. 그런데 간호사가 잠깐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노트에 뭔가 자꾸 적으시거든요. 치매 초기에 많이 보는 증상이에요. 글씨 연습 같은 거요. 의미 없이 쓰시는 거라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간호사는 이미경을 향해 말했습니다. 엄마 쪽은 보지 않았습니다. 자기 이야기가 오가는 동안 엄마도 한번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다 서로를 없는 사람처럼 대했습니다. 그렇군요. 간호사가 나갔습니다. 이미경은 엄마 곁에 더 앉아 있었습니다. 반찬 뚜껑을 열어드리고 수저를 꺼내드리고 시설 생활은 어떠냐고 한 번 더 물었습니다. 엄마는 괜찮다고만 했습니다. 일어서려는데 엄마가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미경이 그 손을 잡았습니다. 손등 위로 핏줄이 붉어져 있었고 피부는 얇았습니다. 그런데 손가락이 이미경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꽤 오래 이미경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눈이 마주쳤습니다. 눈동자가 이미경의 얼굴 한가운데를 똑바로 보고 있었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경은 반찬통 쪽으로 손을 뻗으며 시선을 내렸습니다. 버스가 출발하는데 이미경은 손을 무릎 위에 그대로 올려두고 있었습니다. 입소할 때 서류가 많았습니다. 건강보험 관련 서류, 입소 계약서, 위임 동의서, 원장이 직접 안내했습니다. 서류가 너무 많아서 이미경은 일일이 읽지 못했습니다. 통장 도장도 그때 맡겼습니다. 월 이용료 자동 이체 때문에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버스가 정류장에 섰습니다. 석 달 뒤 요양원 정문을 들어서자마자 원장이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타이밍이 딱 맞았습니다. 어머, 보호자분, 잘 오셨어요. 원장 박성태였습니다. 50 중반 머리카락이 잘 정돈돼 있었고 넥타이가 반듯했습니다. 평일 낮에 그 차림이 이미경은 잠깐 걸렸는데 원장이 먼저 말을 이었습니다. 커피 한잔 하시겠어요?
요즘 어머니 상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잘 오셨어요. 들어가자마자 이미경은 잠깐 멈췄습니다. 소파도 액자도 새 것처럼 반듯했고 책상 위 서류들은 각도까지 맞춰 쌓여 있었습니다. 정돈이 지나쳤습니다. 원장이 커피를 내밀었습니다. 이미경은 두 손으로 받아 탁자 위에 내려놓고 마시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요즘 많이 안정되셨어요. 처음 오실 때랑 많이 다르세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네. 그런데 노트 쓰시는 건 여전하세요. 저희가 가끔 확인하거든요. 치료 목적으로요. 뭐 특별한 내용은 아니에요. 날짜 같은 걸 반복해서 쓰시는 경우가 많아서요. 이미경이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확인을 하신다고요? 네. 인지 기능 유지에 도움이 돼서요. 저희 프로그램 중 하나예요. 원장이 코팅된 추가 프로그램 안내서를 내밀었습니다. 이미경이 받아 펼쳤습니다. 인지 기능 향상 프로그램, 음악 치료, 원예 활동, 맞춤 건강 관리. 가격은 페이지 오른쪽에 작게 적혀 있었습니다. 월 추가 관리비 50만 원에서 200만 원. 항목마다 달랐습니다. 아직 급하진 않아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미경은 브로셔를 핸드백 깊숙이 넣었습니다. 엄마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오늘도 창가 의자였습니다. 손은 무릎 위에 얌전히 올려져 있었고 노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엄마, 일기 쓰고 있었어? 아니. 어디 있어, 노트? 엄마가 이미경을 보았습니다. 볼펜이 탁자 위에 아직 있었습니다. 됐어. 볼 거 없어. 엄마는 다시 창밖을 보았습니다. 이미경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나서다가 201호 앞에서 멈췄습니다. 중년 여자가 복도에 서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통장이 왜 이래요? 이게 말이 돼요? 직원이 마주서서 설명하고 있었는데 목소리가 낮아서 이미경한테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직원은 표정이 변하지도 않고 당황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이 처음이 아닌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이미경은 시선을 돌렸습니다. 치매 환자 가족들이 힘들다는 건 알았습니다. 그쪽 사정이 있겠거니 하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정문을 나서다가 돌아보았습니다. 3층 창가에 엄마가 서서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이미경도 흔들었습니다. 거리가 멀어 잘 보이지 않았는데 엄마의 두 손이 가슴 앞에 모여 있었습니다. 요양원 정문이 닫혔습니다. 그날 저녁 원장실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직원이 들어오자 원장은 서류에서 눈을 들지 않고 말했습니다. 203호 보호자, 관리 잘해.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원장은 계속 서류를 보았습니다. 입소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 2주는 일기였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요양원은 밤 9시면 전체 조명이 낮아졌습니다. 복도에는 바닥 조명만 남았고 203호 안은 탁자 위 작은 스탠드 하나였습니다. 할머니는 침대에 눕지 않았습니다. 창가 의자에 앉아 두 번째 권을 이어 쓰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권은 2달 전에 다 찼습니다. 베개 속에 넣어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쓰기 시작하면 조금 나아졌습니다. 처음 입소하던 날은 그냥 적었습니다. 창밖에 나무가 있다는 것, 밥이 싱겁다는 것, 밤에 잠이 오지 않는다는 것. 입소 2주가 지난 새벽 2시였습니다. 잠이 없어서 화장실을 다녀오는 길에 복도에 나왔는데 205호 앞에 직원이 서 있었습니다. 직원이 소리 없이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발이 바닥에 붙었습니다. 205호는 최 씨 할아버지 방이었습니다.
아들이 입소할 때 한 번 왔다 간 뒤로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 최 씨 할아버지가 복도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직원이 종이를 들고 뭔가 설명하고 있었는데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가 계속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직원이 종이를 앞으로 밀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흔들렸습니다. 그래도 펜을 들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날짜를 적었습니다. 장소, 인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순서대로 적었습니다. 법원에서 30년을 일했습니다. 민사 서류가 뭔지, 위임장이 뭔지, 통장 인감이 뭘 의미하는지 알았습니다. 모르는 사람이었다면 그냥 지나쳤을 겁니다. 할머니는 알았습니다.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203호 맞은편 202호, 아래층 103호, 새로 들어온 101호 할머니, 패턴이 있었습니다. 가족 방문이 뜸한 입소자,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노인, 직원이 먼저 친해졌습니다. 그 다음 새벽에 방문이 열렸습니다. 그 다음 서류가 나왔습니다. 세 단계였습니다. 언제나 세 단계였습니다. 한 권을 다 채우는데 2달이 걸렸습니다. 재활실에서 만난 103호 박씨 할머니 아들이 다음 주에 온다고 했습니다. 뭐가 필요하냐는 말에 볼펜이랑 노트 한 권만 부탁했습니다. 이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권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밤도 적었습니다. 201호 박씨 할아버지, 날짜, 금액, 위임장 서명이 어떤 방식으로 받아졌는지, 할아버지 딸이 복도에서 따졌다는 것도 적었습니다. 그 딸이 결국 원장 말을 들었다는 것도 볼펜이 종이 위를 눌렀습니다. 손이 아팠습니다. 가슴도 가끔 아팠는데 왼쪽이었습니다. 심장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멈추면 안 됐습니다. 노트를 다 채울 때까지 피해자가 몇 명인지, 총액이 얼마인지, 수법이 어떻게 반복됐는지, 날짜마다, 이름마다, 금액마다 전부 적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쓸모가 있었습니다. 미경이한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알려줬다가 딸이 먼저 뛰어들면 안 됐습니다. 원장 측이 어떤 사람들인지 이미 봤습니다. 혼자 상대하다가 다칠 수 있었습니다. 엄마가 해야 했습니다. 노트를 덮어 베개 안에 넣고 누웠습니다. 잠시 천장을 보다가 스탠드를 껐습니다. 창밖에 나무가 바람에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소리가 없었습니다. 입소 5달째였습니다. 세 번째 노트를 시작한 지 열흘이 됐습니다. 피해자를 17명으로 확정했습니다. 이름, 방번호, 날짜, 금액, 수법. 한 명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재활실은 오전 10시, 간단한 스트레칭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처음에는 그냥 나갔는데 어느 순간부터 매일 나갔습니다. 노인들이 말을 했습니다. 직접 하소연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옆 사람한테 그냥 중얼거리는 거였습니다. 통장을 직원이 맡고 있다느니, 도장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느니, 아들이 돈 빼갔냐고 물어봤는데 아무것도 없다느니, 노인들은 그게 이상한 줄을 잘 몰랐습니다. 그냥 사는 얘기처럼 했습니다. 할머니는 들은 것을 전부 적었습니다. 그날 오후 노크도 없이 203호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 오늘 방 청소 날이에요. 잠깐 비워주시겠어요? 어제 이미 청소한 날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로 나갔습니다. 등 뒤로 문이 닫혔습니다. 복도 끝 창가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노트는 베개 안에 있었습니다. 2달 전부터 바꿨습니다. 처음엔 이불 밑이었습니다. 직원이 한번 이불을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다고 했지만 손이 이불 안쪽까지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부터 베개 속에 넣었습니다. 직원은 이불을 털고 서랍을 열었습니다. 베개는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패턴이 생겼습니다. 다 됐어요, 어머니. 들어오세요. 이불이 반쯤 걷혀 있었고 서랍이 조금 열려 있었습니다. 저녁에 이미경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원장님한테 연락 받았어. 요즘 다른 입소자들한테 이상한 소리 하고 다닌다고. 뭔 소리? 치매 증상으로 그러신다고. 좀 걱정이 됐어. 괜찮아. 엄마, 괜찮다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밤이 되자 노트를 꺼내 17번째 이름을 적었습니다. 마지막이었습니다. 가슴 왼쪽이 아팠습니다. 뭔가가 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총액을 계산했습니다. 각 피해자별로 인출 기록을 다시 훑었습니다. 한 번에 큰 돈이 아니었습니다. 위임장을 받아두고 소액으로 나눠서 매달 빼갔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몰랐습니다. 손이 아파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노트를 덮어 베개 속에 넣었습니다. 아직이었습니다. 새벽 4시 반 전화가 울렸습니다. 이미경은 잠결에 받았습니다. 요양원 당직 직원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새벽에 심정지가 와서 병원 응급실로 이송했다고 했습니다. 심정지. 신발을 찾아 신을 정신도 없이 맨발로 뛰쳐나가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창밖이 지나가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떨리는 손은 멈출 생각이 없었습니다. 병원에 뛰어들어가니 의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의사의 얼굴을 보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지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의사가 무어라 말을 했지만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이라는 말을 들은 것 같았지만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의사가 평소 가슴 통증을 호소하신 적 없었냐고 물었습니다. 이미경은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전화할 때마다 엄마는 괜찮다고만 했습니다. 계속 괜찮다고 했습니다. 복도 벽에 기대어 한참을 울었습니다. 새벽이었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형광등 불빛만 하얗게 켜져 있었습니다. 바닥이 차가웠습니다. 맨발이었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장례를 치렀습니다. 원장이 배우자와 함께 국화꽃을 들고 왔습니다. 목소리를 낮추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미경은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이미경은 엄마를 모셨습니다. 사흘 뒤 유품 정리 전에 은행에 들렀습니다. 엄마 명의 통장이 있었습니다. 창구 직원이 화면을 이미경 쪽으로 돌렸습니다. 숫자가 보였습니다. 0원이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화면을 보고 또 보았습니다. 숫자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창구 너머에서 직원이 뭔가 말하는 것 같았지만 소리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일어나야 한다는 것도 가방을 들어야 한다는 것도 알았지만 아무것도 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앉아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곧장 요양원으로 갔습니다. 원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이미경은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원장이 통장을 보았습니다. 표정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위임장이 있었어요. 어머니가 직접 서명하신 거예요. 저희는 그 위임장에 따라 처리한 것뿐이고 어디에도 불법이 없어요. 치매 환자한테 위임장을 받아서 돈을 빼갔다고요? 어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으시기 전에 서명하신 겁니다. 인출 기록 다 있어요. 보호자분이 원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어요. 원장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경은 통장을 손에 쥔 채 그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반박할 말이 없었습니다. 서류가 있었고 서명이 있었고 원장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해요. 엄마가 이 돈을 다 썼다는 게 많이 힘드실 텐데 감정이 앞서시는 것 같아요. 이미경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원장 앞에는 서류 철이 두꺼웠습니다. 이미경의 손에는 잔액 0원짜리 통장 하나뿐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면서 난간을 잡았습니다. 잡지 않으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정문을 나서하자 햇빛이 눈으로 곧장 들어왔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현관문을 열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신발도 벗지 않았습니다. 등이 문에 닿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서류도 증거도 원장의 말을 뒤집을 방법도 없었습니다. 엄마는 죽었고 통장은 비었고 원장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방이 막혀 있었습니다. 그날 이미경은 엄마 물건을 챙기지 못하고 나왔습니다. 원장과 마주한 것만으로도 다리가 풀렸습니다. 이틀 뒤 다시 갔습니다. 직원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203호는 비어 있었습니다. 창가 의자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엄마가 항상 앉았던 그 방향 그대로였습니다. 이미경은 한참 보다가 돌아섰습니다. 이불이 반쯤 걷혀 있고 서랍이 열려 있었습니다. 누가 먼저 다녀간 흔적이었습니다. 베개만 손대지 않았습니다. 옷을 정리하려 옷장을 열었습니다. 옷장 안에는 두세 벌의 옷만이 걸려 있을 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흐트러진 침대를 정리하려고 베개를 집어드는 순간 안에 딱딱한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이미경은 베개 지퍼를 열었습니다. 노트 3권이 나왔습니다. 볼펜 자국이 표지에까지 배어 있었습니다. 오른쪽 아래에 작게 1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미경은 그 자리 바닥에 앉아 한 권을 펼쳤습니다.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2024년 3월 12일. 그 아래 장소, 그 아래 이름, 그 아래 숫자. 이미경의 손이 멈췄습니다. 엄마 글씨였습니다.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노트를 쥔 손에 저도 모르게 힘이 들어갔다가 페이지가 구겨질 것 같아서 손을 풀었습니다. 그래도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눈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줄 더, 한 줄 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또 날짜, 이름, 숫자, 또 페이지, 또 날짜. 숨을 내쉬었습니다. 제대로 내쉬어지지 않았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이미경은 노트 3권을 한꺼번에 집어 가방 안으로 밀어넣고 일어났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아직 계셨어요? 혹시 필요한 거 있으세요? 이미경은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아니요. 다 됐어요. 직원이 방을 한번 훑어보는 동안 이미경은 가방을 어깨에 올렸습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듯이 계단을 내려가 정문을 나왔습니다. 요양원 건물이 천천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가방이 무거웠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신발도 코트도 그대로인 채 거실 바닥에 앉아 일권을 펼쳤습니다. 2024년 3월 12일 201호 박모 씨, 직원 이 씨 새벽 2시 입실, 다음 날 오전 위임장 서명 유도, 인출 금액 70만 원, 이 날짜부터 매달 반복. 손이 떨렸습니다.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2024년 4월 3일 202호 김모 씨, 위임장 날인 재서명 요구, 인출 금액 50만 원. 2024년 5월 18일 103호 위임장 서명 장면 목격, 당사자 울고 있었음, 직원 이 씨 설명 계속함, 서명 완료. 한 페이지도 건너뛰지 않고 읽었습니다. 악건에서는 피해자가 늘었습니다. 방마다 이름이 달랐고 수법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한 번에 큰 돈이 아니었습니다. 매달 30만 원에서 80만 원 사이 위임장을 받아두고 소액으로 나눠 빼갔습니다. 은행 탐지 기준에 걸리지 않는 금액이었습니다. 노트에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의 글씨로. 읽는데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닫고 3권을 펼쳤습니다. 후반부로 갈수록 필압이 약해졌습니다. 글씨가 흔들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날짜와 금액은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2장 전이었습니다. 가슴이 자꾸 아프다. 시간이 많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도 다 적어야 한다. 아직 2명이 남았다. 이미경은 그 페이지에서 한참을 멈췄습니다. 가슴이 아프다는 걸 알면서도 끝까지 썼습니다.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피해자 2명이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날짜, 금액, 수법. 마지막 순간까지 또렷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였습니다. 딸아, 이걸 경찰에 가져가라. 날짜, 금액, 수법 다 적었다. 엄마는 다 알고 있었어. 나 김순분, 수원지법 민사오기에서 30년 일했어. 이 노트 법원에서 통해. 내가 보장해. 이미경은 노트를 무릎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처음부터였습니다. 노트를 순식간에 덮던 그 손이, 버스 창밖으로 흔들던 그 손이, 볼펜심이 닳도록 밤마다 눌러 쓰던 그 손이 치매가 아니었습니다. 이미경은 코트 단추를 채우고 노트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경찰서 당직 형사에게 노트 3권을 내밀었습니다. 요양원에서 입소자들 통장을 빼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엄마가 입소해 있으면서 직접 기록한 거라고 했습니다. 날짜, 금액, 수법이 전부 적혀 있다고 했습니다. 형사가 1권을 펼쳤습니다. 한 페이지를 읽다가 멈췄습니다. 다시 읽더니 빠르게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고개를 들었습니다. 계좌 추적 들어가면 나올 것 같습니다. 정식으로 진술서 작성하시겠어요? 형사가 노트 3권을 증거 봉투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이미경은 1권을 건네다 뒷표지 안쪽에 손끝이 닿았습니다. 작은 봉투였습니다. 형사가 고개를 숙이고 있는 사이 조용히 손바닥 안으로 밀었습니다. 진술서를 쓰고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이미경은 주먹을 쥔 채 서 있었습니다. 자동문이 닫혔습니다. 새벽 공기가 찼습니다. 천천히 손을 펼쳤습니다. 손바닥 안에 작은 봉투가 있었습니다. 봉투 겉면에 손글씨로 이미경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글씨였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왔습니다.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소파에 앉아 봉투를 뜯었습니다. 편지지 한 장이 접혀 있었습니다. 미경아, 엄마 손글씨 알아보지. 이미경은 소파에 등을 기대고 편지를 폈습니다. 이 일에 너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어. 내가 먼저 알았으면 혼자 싸우다가 다쳤을 거야. 엄마가 봤어. 그쪽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혼자 가면 당해. 그래서 말 안 했어. 엄마가 하면 돼. 30년 법원 생활이. 마지막에 한 번은 쓸모 있어야지. 편지를 읽는데 글씨가 흐려졌습니다. 눈을 훔치고 다음 줄을 읽었습니다. 엄마는 너 키우면서 딱 2번 잘했다 싶었어. 한 번은 내가 태어났을 때, 한 번은 지금이야. 더 읽지 못했습니다. 편지를 2 손으로 쥐고 울었습니다. 새벽에 혼자 불도 켜지 않은 거실에서 소리를 죽이고 울다가 참다가 다시 울었습니다. 엄마가 혼자 한 겁니다. 노트에 적으면서도 손이 떨리면서도 딸이 다칠까봐 끝까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다 했습니다. 한참 뒤 편지를 다시 폈습니다. 마지막 줄이었습니다. 미경아, 엄마 많이 보고 싶을 거야. 그때는 창문 열어. 바람 들어오면 엄마 온 거야. 이미경은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엄마, 바람 들어와. 아무도 없는 방이었습니다. 1년 반이 지났습니다. 판결 소식은 저녁 뉴스에 짧게 나왔습니다. 박성태 징역 12년, 배우자 4년, 아들 3년, 요양원 강제 폐업. 8년간 입소자 17명에게서 23억 원을 빼앗았습니다. 피해자 유족들의 환수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이미경은 뉴스를 끝까지 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혼자 요양원으로 갔습니다. 정문에 폐업 공고가 붙어 있었고 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올라 도착한 복도는 낮음에도 어둡고 조용했습니다. 203호 문을 열었습니다. 창가 의자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처음 유품을 정리하러 왔을 때와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햇빛이 들어왔고 먼지가 빗속에 떠 있었습니다. 이미경은 천천히 걸어가 앉았습니다. 창밖에 나무가 있었습니다. 엄마는 여기 앉아 매일 아침 이 나무를 봤을 겁니다. 가슴이 아프면서도 손이 떨리면서도 볼펜을 들고 노트를 펼치기 전에 잠깐 이 나무를 봤을 겁니다.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일어나 창문을 밀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오며 먼지가 흩어졌습니다. 이미경은 뒤를 돌지 않고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 계단을 내려가 정문을 나왔습니다. 203호 창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밝았습니다. 여기는 사연 나누는 평상. 오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이야기도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사연 나누는 평상에서 다음 이야기로 다시 만나요.